안녕하세요. 앞으로 열심히 하게요. 감사합니다. 앉는 거 봤어요.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이런 교육을 쳤는데 제일 맛있어요. 남자라서 좀 자,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궁금한 거 마구마구 물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간단해? 뭐 이렇게 쉬워? 이게 김치.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있었던 재료하고 똑같아요. 그 재료들을 가지고 똑같이 김치를 담을 건데 다른 게 있다면 들어가는 재료들의 손질 방법. 열무김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써는 두께라든가 이런 모양이 조금씩 달라져요. 이 재료에 따라서.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그렇구나. 저게 손맛이구나. 그러면 열무가 지금 너무 예쁜데 이게 시커매지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그냥 심심하지 말고 맛있는 재료를 가지고 색깔로 하얗게 보여줄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두툼하게 썰어주면 그래서 시커매지는 열무김치를 살려주는 역할을 하고 아 당근도 배추김치에 들어갔어. 근데 어제는 그냥 채 썰어 넣었는데 왜 저렇게 꽃이라고 오렸지? 왜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했지? 이런 거를 이해하시는 게 김치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고추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요. 열무김치에 고추가 많이 들어가네? 왜지? 이게 우리 전라도 이 지역 엄마들이 굉장히 뛰어나게 감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쪽 음식이 맛있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남이 넣는 재료를 어떻게 어울리게 맞춰서 넣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이해하시게 되면 특별한 게 없이 이렇게 주변에서 있었던 그때그때 났던 재료들이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이제 열무김치를 하는데 열무하고 얼갈이를 섞었어요. 아시죠? 열무하고 얼갈이 틀린 거. 요즘에 얼갈이도 잘 나오고 열무도 잘 나와요. 그러면 섞어서 담아도 똑같아요. 더 시원하고 시원하고 맛있거든요. 레시피 똑같아요. 원래 열무는 요즘이 제일 맛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원래라는 거는 한 30년 이전의 이야기예요. 지금이 아니에요. 20년,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김치는 완전히 딴 세상 이야기예요. 재배도 다르고 만드는 방법도 달라요. 우리가 저장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재배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열무는 장마 지기 전에 밭에서 비 계속 오면 뿌리에서부터 녹아가지고 다 주저앉아 버려서 장마 때는 열무가 없어요. 아예. 그 이전에 먹었던 건데 요즘에는 하우스 재배들을 하잖아. 비가림을 해가지고 재배하니까 이렇게 나와요. 나오고 겨울에도 열무가 나와요. 그래서 1년 12달 나오는데 맛있어요. 겨울 열무김치도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겨울에도 한 번씩 반미로 담아드세요. 레시피 똑같이 쓰고 먼저 뽑아가지고 먹던 거를 얼갈이라 그래요. 다 키우지 않고 그냥 뽑아서 먹었던 거를 얼갈이인 거예요. 소금배추에서부터 요만한 떡잎 나왔을 때부터 뽑아서 다듬어서 뿌리채 다듬어서 데쳐가지고 무쳐도 먹고 국도 끓여 먹고 된다고. 조금 자라면 이제 겉절이 막 무쳐 먹고 조금 자라면 요만큼 했을 때 김치 담아 먹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이어가면서 먹고 마지막에 폭이 차게 할 것만 폭차게 키워가지고 김장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제 특징이 뭐예요? 저울이 돼요. 열무 따듬어가지고 씻기 전에 무게가 있어요. 그 무게하고 지금 이렇게 다 씻어서 절여도 물 빼가지고 딱 지금 김치 담으려고 해놨어요. 무게가 어떻게 될까요? 이 무게에 대한 감각이 사실은 없어요. 엄마들이 부피를 기억을 해요. 대부분 부피로. 그래서 이렇게 많으면 많다라고 생각해서 부피가 큰 재료일수록 김치 담기가 힘들어요. 양념 맞추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울로 무게로 훈련을 하게 되면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음식 간은 다 무게예요. 대부분이 수분량에 맞춰서 간을 해야 되니까. 순서예요. 열무 따듬어서 물에다 깨끗이 씻어요. 이렇게 따지면 한 주먹씩 쥐고 열무를 이렇게 따듬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 잘 씻을 때 신경 쓰지 않으면 이빨이 뭉쳐가지고 김치까지 나와요.
김치 담았는데도 뭉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건 깨끗이 안 씻은 거야. 깨끗이 씻으려면 이게 다 풀어졌어야 돼. 근데 열무를 이렇게 한 주먹씩 쥐고 꼭지 따고 그 채로 뭐 다다에다 놓고 자르거나 분마에다 놓고 잘라요. 그리고 이렇게 다다에다가 씻으려고 놓잖아. 그리고 이걸 잘 씻어봐야 이거 뭉친 거 다 풀러가면서 씻어야지. 근데 이렇게 해갖고 씻고 씻고 간까지 하고 양념까지 버물렀는데 김치통에 넣었는데 뭉친 게 나온다고. 양념 안 묻은 게. 정성이라는 게 이런 데서 나와요. 깨끗이 줄기는 풀어지는데 이파리가 뭉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다 풀어서 깨끗이 씻어서 손 뿌리는데 절이는 그 방법은 3번 씻어가지고 마지막에 헹궜어요, 들었어요, 물을 한 번은 살짝 털어요. 너무 세게 털지 말고 이렇게 해서 한 번 털어서 여기다 탁 놔. 마지막에 절이는 그릇에다가 씻은 그릇에서 놓고 또 이렇게 마지막에 헹궈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놔. 그리고 여기가 이만큼 밑에가 그냥 한 줄 정도 쌓이면 그때 소금을 술술 뿌려요. 술술이라는 거는 소금이 막 이렇게 덩어리로 보이면 안 돼. 이게 전체 양의 한 2%에서 3% 정도만 하는 거예요. 물하고 열무하고 해. 딱 이 동작이 이거예요. 놓고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으로 이파리 다 섞어주면서 눈으로 보면서 노란 잎 있으면 건져내면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놓고 소금 놓고 다라이 안에서 손가락이 이렇게 놀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펴보고 밑에 거 올리고 하면서 하는데 양이 많을 때하고 적을 때하고 좀 다르거든요. 이거를 이제 레시피로 얘기를 하게 되면 항상 절일 때 소금 양은 원재료에다가 물이 들어가는 거를 계산해줘요. 이걸 위에서 뭐 안 눌러줘요. 손으로만 이렇게 떠있게 돼요. 갖고 있는 물과 조금 밑에 이만큼 있지만 안 보이니까 소금 뿌리고 나서 손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눌러주고 한 30분 있다가 뒤집으면 밑에다 손 넣어가지고 하면 물이 있어요. 물이 잡혀요. 그 물까지 잡아갖고 같이 들어서 위아래를 섞어주고 이렇게 해서 위아래 섞어주면서 전체를 위아래를 섞어주면 밑에는 벌써 절여져 있고 위에는 안 절여져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딱 섞어서 돌려주고 다시 또 한번 살살살살 눌러줘야 돼요. 그 다음에 완전히 안 절여졌을 때 한 번 더 섞은 다음에 바로 솥불에 건져요. 살짝 안 절여졌다 싶을 때 절이면은 딱 이제 물이 빠지면서 절여지거든요. 지금 보세요. 얘가 많이 절여진 것 같아요? 아니죠. 안 절여진 것 같죠. 너무 많이 절일 필요가 없어요. 이게 많이 절여져서 짜면 양념에서 짠맛을 조금 넣어주는 젓갈을 조금 넣어주니까 맛이 가벼워졌거든요. 씻는 거, 절이는 거 했어요. 질문 없어요? 네. 네, 풋내 난다 그래서 풋내 나는 거는 이 엽록소잖아요. 이 엽록소 맛을 풀맛이라 그래요. 이거 씹으면 풀 먹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짜지 않고 이파리는 짜지 않고 풀내 나고 줄기는 그냥 먹으면 물맛이에요. 얘는 별 맛이 없어. 그냥 풀 씹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런 맛인데 아무리 많이 씻어도 통째로 만지면은 깨지지가 않아. 이파리나 이런 게. 근데 이거를 많이 만지면 이게 이렇게 부딪히고 덮이면서 금이 많이 가고 깨지면서 그 안에서 이 진한 녹색이 빠져나오면서 그게 이제 꿀맛이에요. 그거를 너무 없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니까 이게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녹차 만드는 걸 적는 거예요. 계속 막 익히지 않고 살살살살 비벼주면서 그거를 몇 번을 하면서 속에 있는 맛을 끌어내는 거거든요. 김치 담고 나물 무치는 거 똑같아요. 맛을 끌어내줘야 돼요. 갖고 있는 맛을 최대한 많이 그러면서 맛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풋내는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이 풋내가 열무김치의 맛인데 너무 으깨지는 말고 살살 여기다가 김치를 버무릴 때도 살살살살 손가락으로 비벼가면서 이게 이제 손맛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소금기와 함께 맛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물이 시퍼래. 그러니까 절일 때 짜지 않게 절여야 돼요. 그래서 소금을 뿌리는 게 아니라 술을 뿌려주라는 게 짜지 않게. 이거를 이따가 하나씩 집어서 먹어보세요. 짠 거 그냥 먹어도 얼만큼 하나도 안 짜요. 그래야 양념을 해주죠.
근데 절이는 거, 씻는 거 다 했어요. 근데 양념할 거예요. 열무김치 담을 때는 고추가 귀할 때야. 근데 밭에서 얘는 나와.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핫도그에다 넣고 득득 갈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마늘도 넣고 뭐 생강도 넣고 갈았어요. 가는 거는 고추하고 마늘 생강만 같이 갈아요. 물이 많잖아요. 얘만 그냥 물 안 넣고 이걸 갈아도 물이 흥건히 나와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풀을 안 끓이고 밥을 넣고 갈아서 풀 대신에 김치를 담으면서 핫도 헹궈가지고 물 넣고 또 다 헹궈가지고 그것까지 넣고 김치를 담아서 물이 흥건하게 김치를 담았어요. 그래서 열무김치는 물이 잘박잘박 했었겠다. 거기에다가 물 좀 더 부으면 물김치 되고 물 조금 덜 넣으면 반지 되고,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다양하게 엄마들이 활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른 가루를 써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마른 가루를 쓸 적에는 대신에 얘가 수분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수분이 들어가줘야 되고, 이 고춧가루에 따라서도 맛이 다 달라져요. 씨를 다 거의 다 뺐기 때문에 굉장히 이 고춧가루는 찰지고 맛있어요. 고소하고. 근데 씨 안 빼고 그냥 하면 여기가 희끗희끗하면서 고춧가루가 모래같이 버글버글하고 김치 담아놔도 찰진 맛이 없고 맛이 달라요. 먼저 고춧가루를 불 때 제가 30kg 분량의 액젓을 넣을 거고요. 새우젓 그냥 손으로 문질러도 되고, 같은 마늘 양이라도 빻아서 찐 마늘 맛이 제일 맛있어요. 깨는 통깨 써요. 깨소금 절대 넣으면 안 돼요. 그리고 자, 설탕하고 풀은 뭐라 그래? 동격이라 그랬어요. 근데 풀만 넣고 하게 되면 시원한 맛은 나지만 우리가 맛있는 단맛을 못 느껴요. 그래서 이 단맛과 마늘과 젓갈에서 감칠맛이 생기는 거예요. 김치 감칠맛은 이 맛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설탕이 없을 적에는 설탕을 안 넣고 풀로만 해가지고 그 감칠맛보다는 시원한 맛이 강조됐었어요. 그래서 옛날 김치 이야기들은 다 시원하다라고만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감칠맛을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감칠맛. 그러니까는 육수를 끓여 넣고 막 뭐를 넣고 막 하는 건데, 사실은 그 단맛과 이 탄수화물의 단맛과 마늘과 젓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매실청은 그게 뭐예요? 효소예요? 왜 넣어요? 왜 넣는가 물어보면 이제 자, 설탕 대신이라고 해요. 설탕은 나쁘다라는 거야, 결론은. 네. 그죠? 설탕이 나쁘니까 설탕이 아닌 몸에 좋은 걸 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유는 단맛을 내려고 넣는 거예요. 그죠? 달게 넣으면 맛있으니까. 근데 설탕은 안 되고 다른 건 되는 거예요. 왜 설탕은 안 돼요? 왜 안 돼요? 설탕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을 분해를 시켜서 과당 포도당을 분해를 시키는 게 그게 발효예요. 그래서 칼로리가 없어지고 6가지로 쪼개놔요. 탄산, 가스, 알코올, 산, 만니톨, 덱스트린, 이런 게 다 이게 발효예요, 발효. 그래 칼로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매실 액기스는 특히나 그 설탕물은 되는데 설탕이 안 단다는 거야. 특히 매실은 판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살균 작용이 강하고, 설탕 그냥 넣으면 깔끔해. 아무 맛도 없고 단맛만 있고 유산균이 먹고 발효하고 나는 감칠맛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저울을 쓰는 게 엄청 편리하고 정확하고 힘을 빼고 움직여줘야 돼요. 그리고 이걸 한 번에 끝내지 않아요. 이건 여러 번 이제 갈 거예요. 그렇게 오래 만져도 풋내가 안 나는 거예요. 중간에 그냥 놔둬도 돼요. 이렇게 하고 제가 한 20-30분 놔두면 이게 이제 여기에서 간이 배잖아. 이 젓갈하고 설탕이 농도가 진한 게 다시 얘네들을 절여요. 양념에 버무리는 거는 두 번째 절이는 거 다 이거거든요. 절여지면서 물이 나와요. 물이 나오면서 고춧가루가 불어서 퍼지면서 맛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무리 해도 힘은 하나도 안 가, 그냥. 살아있어요. 이렇게 해서 열 손가락으로 비벼서 양념이 고루가게만 하고 살짝살짝 이렇게 뭉쳐있는 거 빼주면서 하는 거예요. 김치는 항상 만들어가지고 발효가 돼서 익으면 맛있는데 이 기간 사이가 맛이 없어요. 우리 그거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래요. 오죽하면 미쳤겠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멋대로니까 미쳤다 그래요. 그만큼 이게 맛이 없는데, 그건 뭐냐면 발효 중이.
근데 제대로 담은 김치는 미친 맛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맛있게 먹다가 처음 먹을 때하고 맛이 틀려.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럼 지가 알아서 익어. 건드리지 않고 한 일주일 열흘 더운 데서는 빨리 익는데 내 찬 냉장고에 넣으면 배추김치보다 잘 안 익어. 해보세요. 김치 좀 담아갖고. 그러면 본인 이게 느껴져야 질문도 안 해. 다 안 돼 뭐. 저절로 알게 돼요. 유산균의 먹이가 돼서 맛있게 김치를 발효시켜서 익으면서 더 맛있게 익는다. 그러려면 김치 맛이 어떤 걸 우리가 맛있다라고 하는가가 중요해요. 깔끔한 맛을 원해요. 텁텁한 거 안 좋아해요. 지금 들어간 마늘, 생강 이런 고추의 맛이 가장 깔끔하게 인도덕이가 없는데 여기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면 어울리면 넣으세요. 황설탕을 넣는데 나는 이 황설탕이 노랑내가 좋아. 그럼 넣으시면 돼요. 내가 좋아하면 설탕에서 몸에 좋으라고 내가 넣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발효시켜서 좋고 맛있으려고 해서 그 정도만 넣어. 그죠? 막 이거 먹고 살찔 만큼 안 넣고 살찌고 뭐가 안 좋으니까 나쁘다고 하는 건데 그만큼 들어갔냐고요. 옛날에는 설탕이 없을 때는 풀만 넣었어요. 옛날 김치는 단맛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러면서 40년대, 50년대에 설탕이 들어오면서 설탕을 썼고 52년도에 제일제당을 만들면서 설탕이 확 퍼져가고 옛날엔 명절이면 설탕 부대 선물했어요. 얘 필요해서 넣자고. 그리고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김치 위대한 유산이라는 거기에 한웅 교수님이 미생물학자예요. 생명공학과. 설탕은 김치의 혁명이라고 해요. 자신있게 넣으시고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 이제 김치 버무르세요. 양념 너무 많은가요? 우리는 모르는데 아무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레시피를 수도 없이 만들 수 있어요. 네. 기본 맛을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조금 기다려서 한 번만 해주면 순대가 맛있는 순대예요. 근데 이게 지금 얼갈이가 많이 들어가니까 더 매운한 맛이 나잖아요. 선생님 저 오늘 메시리키스 안 넣어도 된다 이거 배웠어요. 맨날 김치에 다들 메시리키스 넣어가지고 메시리키스 안 되더라고요. 안 넣어야 맛있어. 새롭게 알죠. 그러니까 설탕 뭐든지 적당하게 잘 활용해야 돼. 모든 음식 재료는. 열어드릴게요. 너무 재밌어요. 이게 이번 그 프로그램의 진짜 목적이 김장이에요. 그래서 김장을 어떻게 우리가 계속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라서 지금 그 말이 제일 필요한 말이에요. 김장했어요. 김장하러 왔어요. 하나 먹어봐도 될까요? 네. 왔어요. 저 이거 왔어요. 고추를. 알겠습니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더 줄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